네, 영화를 찍은 지 2년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배우님, 청소년 배우님 훌쩍 크셨는데, 먼저 직접 감독님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소감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 연출한 최종용 감독입니다. 네. 지금 8월 6일 날 개봉을 하고 한 2주 정도 2주차가 되어 가는데요. 늘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설레고 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최수연 역을 맡은 김보민입니다.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이선유 역할을 맡은 최희랑입니다. 저희 집일을 계속하는데도 계속 떨려요. 저희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연의 선율에서 이태우를 연기했던 진대현입니다. 내가 더 떨려서 어떡해. 잘 부탁드려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진대현 배우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마이 카, 파묘 등에서 너무 굵직한 좋은 연기 보여주신 배우님인데 어제까지 일본에서 촬영하고 바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들었는데 김보민 배우님, 최혜랑 배우님 여러분들 보시기 어린이 청소년이지만 두 분 연기 경력 합쳐서 15년 차인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제가 좀 제일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선 이 영화 이제 만들어진 제작 과정 쭉 봤을 때 2022년에 영진이의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되셨고 23년에 제작이 돼서 24년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때 상을 2개나 타셨어요. CGK 촬영상이랑 초록빛 미디어상 2개를 타고 이제 여러분 올해 개봉한 지 이제 2주차 돼서 만나뵙고 있는데 굉장히 긴 여정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배우님들은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스크린에서 처음 보게 되고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일 텐데 개봉하시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소감 같은 게 있으신지 영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좀 들으시고 이 개봉 과정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2022년에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고 따지고 보면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말 이렇게 개봉까지 한 경우는 이 작은 영화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 같거든요. 개봉을 한 후에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수연의 선율이라는 영화가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왜 수연의 선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들이 확고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게 개봉 전과 개봉 후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저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배우님들은 또 어떠셨어요? 이 영화 찍을 때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혹시 상상을 하셨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 찍고 나서랑 개봉 전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관객분들이랑 GV 하면서 하게 될 시간을 갖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찍고 나서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촬영 오디션도 보고 했었는데 영화가 개봉된 후에는 친구들이
되게 알아보더라고요. 그 막 SNS에서도 막 추천으로 제가 홍보하고 있는 게 뜬다 하고 영화 보려고 주말에 이제 멜각박스 뭐 다른 이제 뭐 롯데시네마 그런 데서 찾아봤는데 제가 얼굴이 있어서 막 물어본다든가 그런 말이 있어서 엄청 뿌듯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영화 찍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떨리고 되게 당황스럽고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계속 하고 싶고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이틀밖에 촬영을 안 해가지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도 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틀만 찍고 왔는데 우선 영화가 잘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젊은 두 배우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랑 배우님은 그렇게 이런 연기를 펼쳐놓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긴장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저는 이 영화가 거의 올해 한 몇 년 동안 본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들 중에 가장 제 심장을 태워 들어가게 한 정말 애가 타면서 긴장을 하면서 본 거의 공포 영화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몰입해서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줄거리 되게 단순한 줄거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 맞듯이 난데없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아이가 보호자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죽음을 어떤 애도할 겨를도 없이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혼자 살아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어떤 생존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서서 이 아이를 단순히 어른이 되기 전에 예행 연습으로서의 어떤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대상화된 시각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 주체? 어른이랑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살아남고자 하는 한 인간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나? 그것도 어린이가 중심이 된 심지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이미 입양을 간 저 어린 아이조차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식의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이렇게 전면으로 보여준 영화가 있었나 이런 너무나 벅찬 마음이 저는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출발점이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까? 그 씨앗이 되게 궁금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면서 이 영화화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에 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문득 부모는 자식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낳을지 말지 그리고 키울지 말지를. 근데 아이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내던져져서 오로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부모를 찾는 이야기를 해보자가 먼저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모두가 어쩌면 가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근데 저 역시도 여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모두가 가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가 없는 아이 혹은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 고아원이나 요즘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보육원을 지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다른 이름으로, 보육원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차별에 의해서 그 시설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그런 아이들의 어떤 생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제목에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수연의 선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선율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는 음악적 용어로 많이 쓰고 음의 흐름 같은 이제 멜로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가 주인공이고 수연의 선율, 그래서 수연이가 적어도 음악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수연이 어떤 성장 과정의 흐름을 아름답게 표현하나 보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갔다가 이제 그것이 와장창 되면서 우리를 어떤 깊은 그 텐션으로 막 끌고 가게 됐는데, 이 한글 제목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왜 선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을까, 이런 것도 같이 혹시 이런 주제나 이런 것과 연결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제는 워터드롭이었어요. 그 물방울인데, 이 물방울 안에, 작은 물방울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한국 이름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가르쳤던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유독 그 수연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어떤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연도 인연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으로 수연이라는 이름을 했고, 선율은 사실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특이한 이름도 아니고, 그 선율 역시도 좀 어린 아이들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이름인데, 이게 수연의 선율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붙였을 때 사실 영화 속의 선율의 캐릭터는 침묵을 의미해요. 침묵으로서 그 한유리 부부에게 순응하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영화에서는 음악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그 음악이 어쩌면 이 두 아이로만 어떤 충만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침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연의 선율의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의미도 담고 싶었어요. 중의적으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반의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되게 멋진 제목, 특히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제목의 확장성,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다가오는 그런 영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정말 그 제목에서 이 제목에 이 두 인물의 이름이 박힐 만큼 저는 이 배우들, 도대체 이 제 배우님들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민망하실까봐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나자마자부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배우님들을 찾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연기가 가능하지? 이게 저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뭐랄까, 배우님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맑고 잘 웃으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이미지인데,
시작도 그렇게 하죠. 평범한, 아주 평범한 한 소녀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 얼굴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어쩌면 무표정에 가까운 별로 큰 표정이 없는 이 얼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영화를 보는 내내 느낄 수 있고, 끝에 다다랐을 때 이 얼굴을 우리는 잊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 살면서 계속 이 얼굴들이 생각나고, 수연이, 선율이를 또 어딘가에서 만날 것 같은데,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일 때 다르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으신 건지 이런 배우님들을, 저도 어린이 배우들이랑 많이 하지만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첫인상 봤을 때 혹시 아셨는지, 이 배우가 우리 얼굴이다 이런 걸 혹시 아셨는지, 네,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속에 있는 나이와 똑같은 나이대 그 아역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율을 오디션을 봤을 때 7살, 8살 그쯤에 있는 배우들과 오디션을 볼 때 딱 한 가지 확고한 건 있었어요. 집중력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0분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로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좀 자세가 틀어지거나 보호자분을 보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유독 손율은 저 영화 속에서처럼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네, 30분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이가 1학년 때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그렇게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이 하면서도 보시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네, 그리고 수연 배우는 물론 그 오디션 보면서 카메라에 보이는 보민 배우의 그냥 무표정한 얼굴에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왔는데 슬럼프에 빠졌대요. 그래서 몇 년간 쉬었대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장편이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럼 같이 하면 좋겠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이 영화에 입양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알쏭달쏭한 캐릭터라 정말 절묘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회차 촬영하셨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영화 속에서는 사실 잠깐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인물의 캐릭터 표현도 너무 놀라웠던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단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특히 진대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이 아빠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머리 모양부터 이 옷 입는 것부터,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도 달라. 이렇게 기대치를 계속 어긋나는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도대체 이 부부가 정말 부부인지부터 시작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며 왜 아이들을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려고 하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를 알 수가 없게 그려놨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떤 진실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고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진대현 배우님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배우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이 어른 배우님들을 캐스팅하셨나요? 진대현 배우님은 저희 PD님 이성모 PD님과 아주 절친이세요. 그래서 지인 찬스로 제가 워낙 드라이브 마이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소개로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서 저 머리가 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일본에서 촬영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진야 배우님이 머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라는 그래서 나 속으로 딱 사기꾼이다. 됐다. 그 진대현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감독님의 첫인상, 이제 배우님들께 여쭤볼 차례인 것 같은데 감독님의 첫인상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으셨다면 그것에 대한 또 느낌이 어땠을지 또 궁금하고요. 네. 저보다 더 사기꾼같이 생기시는데 저는 어쨌든 좀 감독이랑 연출분들 만나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 배우라 처음 뵙는 감독님을 저 경복궁에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너무 어색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 빨리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시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친해져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감독님이랑 같은 방에서 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배우로서 그냥 큰 조건 없이 그냥 같이 합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정말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신 분들이라 제가 사실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저도 아직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했던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작품을 해석하는데 좀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제가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전 좀 어려웠어요. 이 대본이 좀 어려웠고 과연 영화가 어떻게 될까 좀 진짜 궁금하기도 했고, 이틀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제작력만 잘 찍고 가게에서 열심히 하고 갔다가 개봉을 했는데 아니 정말 저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해놓고 네, 너무 멋있었거든요 사실 진짜. 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처음부터 사기꾼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사실 영화 결국에 도망가는 거 보고 알게 되지만 연기를 할 때는 그냥 이 둘을 그냥 진짜 자식처럼 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최대한 자상하게 하려고 했었고, 도망가는 거는 감독님이 지금 도망가시면 됩니다 해서 도망가고 네. 그리고 좀 제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웃는 모습이 예쁘대요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여기도 좀 제가 웃고 있는데 좀 그렇게 또 예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역시 잘 연출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굉장한 텐션 속에서 보지만 현장이 진짜 즐거웠겠다.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즐거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시나리오를 혹시 받으셨나요? 두 분 다? 대사가 좀 많은데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게 약간 이 영화의 가장 큰 묘미가 어떤 압축과 생략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인물을 영화를 봐도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인물이 진짜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인물들을 시나리오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그것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이 처음 독립영화, 장편 영화여가지고 처음 받았을 때가 100씬이 넘었었거든요. 한 100씬 정도 됐었는데 이제 리허설 대본 리딩 하면서 점점 한 80씬까지로 이렇게 줄여졌었거든요. 처음으로 긴 대본을 받다 보니까 원래 단편을 전에 여러 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사실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장편을 처음 이제 받다 보니까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수양유산열이 독립영화가 처음이어가지고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진짜 대사가 많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대사가 뭔가 흘러가지 않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대사들도 되게 많고 저는 그 인터뷰 두 분 배우님들 인터뷰 찾다 보니까 그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 하거나 뭐 리딩 하거나 할 때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그 감정 카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게 혹시 어떤 과정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면 배우님께? 일단 처음에 먼저 대본을 받고 나서 그 씬마다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한번 써와봐라 라고 저한테는 디렉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청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그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렇게 되고 막 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마다 리딩을 했는데 그 7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밤마다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 여기서는 어떤 감정인 걸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 감정이 맞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면은 좀 뭔가 어부지리로 맞는 장면들이 있었다 하면은 왜 그 장면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장면이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감정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의 장면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완전 세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촬영을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랑이랑 만나서 그 행동 움직이면서도 리딩을 계속하고 바로 이제 촬영 들어갔죠. 역시 좋은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랑 배우님은 어땠어요? 대사 이렇게 많은데 감정도 헷갈렸을 것 같고 어땠어요? 준비할 때? 준비할 때 감정 카드를 썼다 했잖아요.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감정 카드를 이제 써가지고 감독님이 왜 그러는지 알려주고 이제 만약에 틀리면 뜻이랑 왜 그럴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사실은 일상에서도 겪기 어려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감정들을 보여주는 씬들이 많은데 혹시 배우님들마다 이 장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나한테는 연기하기 되게 어려운 장면이었다 혹시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율이가 이제 벌레 모으는 통? 벌레통? 슈퍼푸스통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과자를 주고 있으면 제가 병원이네? 그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신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저는 되게 애기를 보듯이 어머 거기 병원이네? 하면서 이렇게 막 맞장구를 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그게 아니다. 좀 귀찮다는 듯이 좀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대충 설렁설렁? 약간 뭔가 할 말은 없는데 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느낌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연기를 했었어요. 어려웠던 게 선율이가 언니한테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그래야지 사랑받아 하는 장면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언니한테 말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버릴 때 말을 해준 거나 쪽지를 준 건가 그래가지고 그 표정을 어떻게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감독님이 이제 언니 몸통을 보다가 아래를 보다가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를 보면서 살짝 기억에 살짝 애매하게 남는 것처럼 말했어요.
와, 네. 혹시 아버지는 저도 감정 카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주일 촬영한다고 저는 그런 거 안 해주고. 들으면서 좀 섭섭하네.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어려웠던 게 저 유튜브 찍는 장면이 현장에서 재밌었어요, 진짜. 이란 배우랑 범인 배우가 너무 재밌다고 웃음 참는 게 힘들다고 연기할 때, 나 그러면 좀 어둡고 깊은 영화지만 저 장면에서는 좀 관객분들 웃어주지 않을까 하고 저 한 두세 번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재밌었죠 그때는. 네. 그 장면에서 정말 그 갑자기 카메라가 켜지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아버지가 그 정말 유튜브적인 모먼트를 만드시는데 그래서 더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인물 뭘까? 감독님은 혹시 이 전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도 영재가 이제 워터드롭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영화고, 이제 그 물방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의 어떤 테마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비 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독립영화에서 이 비 오는 장면을 찍기가 진짜 힘들어서, 근데 너무나 롱샷, 너무나 와이드한 샷으로 아이들이 비 올 때 걸어오는 그 장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그 강력한 이미지를 만드셨는데, 그런 거 찍으실 때 심지어 비를 맞고 오잖아요, 배우들이. 어떻게 찍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말씀처럼 비가 중요했었는데요. 저희가 설수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온종일 비를 기다렸어요. 그 날씨를 체크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비가 안 와요. 거의 안 오는데 자꾸 구름이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 어두워지고 이거 비는 안 오고, 그래서 저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그냥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막 기우제도 지냈거든요. 근데 딱 그 촬영 장비를 철수하려는 그 순간 미친 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딱 한 줄이었거든요. 비가 오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리를 두 배우가 그냥 걸어온다는 건데, 그때 딱 한 번에 그렇게 세찬 비가 이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늘에 도움이 있구나. 진짜 델령화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장면은 조명도 안 쓰신 거죠? 네. 정말 여러분 혹시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고 그 장면을 위해서라도 다시 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업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 컷이 만들어져서, 깜깜한데 도시에 네온사인들이 저 뒤쪽으로 그 불빛들이 있고, 그런데 그 빗속을 뚫고 아이들이 그 걸어오는 진짜 너무 아름답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서, 좀 있으면 이제 관객분들한테 넘겨드려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은 바로. 네. 네. 제 질문을 아끼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매미, 곤충이 매미가 등장하는데, 그게 실제 매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안에 넣으셔가지고 찍으신 건지, 아니면 모형 같은 걸 쓰는 건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크게 움직임은 없어가지고 실제 매미를 쓰신 건지, 그리고 많은 곤충 중에 매미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 통 안에는 혹시 그 통 안에 어떤 곤충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매미랑 이제 사슴벌레 이제 2마리랑 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정체모를 벌레 들어갔던 거 같고요. 진짜 벌레입니다. 네, 스태프들이 벌레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 중에는 모형도 있고, 특히 사슴벌레나 이런 귀뚜라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 곤충들을 파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가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한 몽다리의 어떤 곤충들을 이렇게 다시 랜덤으로 오는 건가요? 네네. 아. 그리고 뭐 그 사슴벌레나 좀 구하기 어려운 거는 직접 그 예약을 하면 그분이 산으로 가셔가지고 곤충 채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득 그 곤충들이 많은 통인데 무섭거나 징그럽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징그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살피는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 너무 무섭고 징그러웠을 것 같아서 특히 아이들 너무 무서워하는데. 무섭기도 한데 가끔은 제가 친구들이랑 땅 파면서 놀거든요. 그러면서 벌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일상의 경험을 연기에 녹이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님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님들이 촬영하신 장면 중에서 가장 명장면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 어떤 장면을 끝내 편집하는 장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꼽으시는 명장면이 있으신지. 저는 가혁이랑 싸울 때요. 그때 제가 욕하는 걸 지휘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좋아할까요? 되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촬영할 때도 되게 또래 친구랑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비 오는 씬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제목이 워터드롭이었으니까 워터드롭이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억을 한번 짜내서 명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두 분이 보육원에 있고 시선이 엇갈리는 장면이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릅니다. 네. 편집된 장면 없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정말 알뜰하게 찍었던 모든 장면들을 넣었고 단 하나 못 찍은 장면이 있긴 해요. 그것도 비와 관련된 건데 비 맞고 있는 보호수라는 인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 끝날 때까지 비가 와서 그 장면이 조금 아쉽긴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셔서 엔딩 장면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수연이가 주소를 받아서 선율이를 찾아가잖아요. 마지막에 보육원에. 근데 그 컷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연이는 멀리서 땅 파고 있는 선율이를 벌레를 잡고 있었군요. 벌레를 잡고 있는 선율이를 보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수연이의 얼굴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마치 선율이가 이제 돌려서 언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른 곳을 봐요. 아마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디를 보는 거지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 흘러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영화상 이 스크린 안에 같은 곳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컷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고개를 돌렸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좀 기묘하게 편집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의미로 좀 나왔을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역할에 임하면서 이 연기들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거기 선생님 비 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언니 생각이 나서 하늘을 본 것 같거든요. 비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언니가 온나 하면서 하늘을 보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했어요.
저 장면이 마지막 컷 장면이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손을 바라보잖아요. 손을 바라볼 때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그때서야 이제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퇴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죄송합니다. 보여지기를 저희가 본 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이 명장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대한 시나리오 순서대로 촬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장례식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우리 아역 배우들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좀 배려해주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날 찍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둘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주시기를 바랬어요. 물론 하면은 손으로 이쪽을 보고 이렇게 시선을 엇갈리고 이질감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두 아이, 특히 수연이 1년이 지난 후에서야 선유를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이 그 선유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 수연의 성장을 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찍을 때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그 음악을 하나 들려줬는데 본인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바로 그 봄날을 간다 OST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지막 엔딩과 좀 닿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봄날을 간다 해서 이 봄날은 다시 잡을 수 없고 다시 올 수 없는 어떤 아프지만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연과 선율의 여름날도 이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이 반드시 나중에 만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의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떠한 아슬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우리들하고 우리 집도 너무 잘 갔고 또 우리 감독님도 가 계셔서 진짜 좋았는데 저도 아이들 나오는 그런 좀 아픈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아무도 모른다를 보고 나서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이들은 되게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성장기를 겪으면서 겪는 아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왔는데 이렇게 배우님들과 같이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하신 두 분을 보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또 부모님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배우 생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픈 진짜 감정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언제나 뭐 지금 기득권층에서 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느껴보려고 노력했는지 혹시 그런 친구들을 만나봤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요 엄청 공감을 잘하는 F거든요. 진짜 공감이 잘 돼가지고 뭐 슬픈 영화를 보러 가면은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 다 나가도 너무 슬퍼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쉽게 공감이 되거든요. 물론 그 감정에 대해서 완전히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상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그거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저도 느꼈다고 생각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픈 연기나 이제 영화를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되게 그 성현이가 어떤 장면에선 슬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슬픔이 진짜 이랑 저라면 진짜 더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작고 어린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픈 할머니나 뭐 아픈 보호자를 위해서 직접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리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 말하는 것도 정말 어른 같아요.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다움은 그 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떨어졌을 때 나란 인간은 180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에게 좀 환경이 다른, 그러니까 배우분들의 지금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뭐 책이나 뭐 영화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배우분들의 어떤 그것이 바로 재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자기 아픔에 대해서 객관화하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감독님이 그 아픔이 무엇인지 발견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서 글을 써주시면 배우님들이 또 이제 그것을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그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또 이렇게 작용을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영화의 가장 놀라운 면목이 아닐까. 이렇게 깜깜한 극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수연이와 선율이의 마음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또 이 영화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일단 오늘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좋아서 저는 약간 저는 션 베이커가 생각났어요. 왜냐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엄청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좀 마지막 씬도 그렇고 조금 더 환상적이면서 비극적인 느낌이 난다면 오늘 영화는 드라마인가 하고 보다가 이건 뭐 미스터리 스릴러인가 하고 보다가 이런 식으로 무겁게 잘 연출돼서 너무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감명 깊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찍으시면서 혹은 또 각본 쓰시면서 어려웠거나 고심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찍으시면서 이거 조금 방향을 틀어야겠다 이렇게 좀 바꾸신 장면이나 대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런 고민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과후 그 강사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작은 초단편 영화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것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아역 배우들과 같이 작업하는데도 이상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을 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배우들이 편한 어떤 대사나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고쳤고, 그래서 현장에서 별다른 디렉션이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허설 때 이미 어떤 합이나 대사나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저예산이고 그 시간에 쫓길 것을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회차에 찍어야 했고, 네, 그래서 촬영 현장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네,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이게 1년 전인가도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봤어요, 개봉할 때. 왜냐하면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요. 과연 저 양아버지 어머니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나? 이게 감독님이 GV 여기서 예전에 한번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 저 원래 기대했던 거는 이게 영화 보면서도 지금도 다시 본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기대했던 건 이렇게 이 진대현 배우님이 그 드라이브 마이 카에 나온 모습처럼 좀 따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아버지, 그리고 잘 부인을 이렇게 말 못하지만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그런 걸 이렇게 영화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그리다가 막판 되면은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배우님도 약간 이거 감독에서 사기당한 것 같다. 원래 이런 내용 아닌 걸로 착각했는데 혹시 그렇게 아이들을 뒤통수 치고 그런 엄마 아버지 그렇게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그런 건지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두 분한테 각각 짧게 다 궁금해요. 예. 네, 우선 여러 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유리 부부처럼 어떤 쇼윈도의 세상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가짜나 이런 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 아마 한유리 부부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쇼윈도의 세상, 유튜브의 세상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진심이어야 했고, 그런데 그걸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이 두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유튜브 세계를 폐쇄하고 닫고 다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간 이 두 부부는 여전히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계 안에서 또 살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감정카드 노래를 안 해가지고 감독님이랑 거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랬었고 현정 배우랑 저의 해석도 GV 하면서 좀 갈리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든 돈을 목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유튜브로 해도 돈도 안 되고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마침 좋은 사람이 나타났고 맡기고 떠나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현정 배우님은 처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입양을 했다가 뭐가 일이 안 되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유튜브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얘를 돈으로 보고 입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나쁘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처럼 나오면 너무 좀 재미가, 제가 거기까지 막 친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냥 이 현장, 이 상황에 집중해서 애들하고 있을 때는 애들과 잘 지내고,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도망가야 될 때 할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게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부도 미스테리지만 수연이와 선유리의 정말 마음도 어떤 부분 미스테리로 남는데, 그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되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 그리고 누구도 처음부터 나쁜 목적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들 이제 그 관객분들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 가장 화창한 오후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수연의 손들이 상영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랑 이랑이랑 진재훈 배우님이랑 현중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다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 장난처럼 했다면, 제가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이런 무대에 설 일이 없는데 잘 풀려서 배우가 되면서 무대를 서게 돼가지고 좀 유머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좀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엄청 더운 날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사실 몰랐었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억으로 수연의 선율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